박사님, 그럼 소화력이 왕성하면 어떤 칼슘을 먹던 간에 칼슘 흡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 입에 들어갔을 때 하고, 그것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갈 때 하고의 크기를 따져보면 굉장히 크기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흡수는 사이즈가 문제가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size matters. 어떤 건 뭐 커야 좋다고 하기도 하고 네. 작아야 좋다고 하기도 하지만 소화 흡수에 있어서는, 특히 흡수에 있어서는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일반 영양소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거 있죠. 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의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먹게 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서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그게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져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간에서 다시 합성이 되거든요. 아미노산 제품들도 볼 때 뭐 사이즈가 펩타이드 크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작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당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방 같으면은 지방산이란 걸로 쪼개지거든요. 네. 근데 지방산에도 탄소의 길이에 따라서 롱체인, 숄체인, 미디엄체인 이런 식으로 또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체인이 짧을수록 좋고, 또 우리가 당분을 얘기할 때도 뭐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당분이 여러 개로 붙어 있으면 다당류예요. 그다음에 이당류는 2개 붙어 있는 거고 단당류는 1개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고 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당분은 포도당 같은 단당류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포도당 주사를 주게 되죠. 네네. 특별한 거 주는 거 아니거든요. 설탕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쓰이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포도당 주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했을 때도 그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우리가 미네랄은 컴파운드라고 했잖아요.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떨어지는 거, 그 이온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다공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희 씨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뭐 주사 맞아라, 비타민 D 주사 맞아라, 골다공증 주사 맞아라, 칼슘제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은 시작이니까 다행인데, 보통 그걸 2, 3년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검사를 해보면 뭐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좋아졌다 그래 봐야 뭐 0.12가 좋아졌든지 아니면 그냥 스테이 하고 있든지.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8이었던 것이 뭐 1.8 이런 정도는 돼야 좋아졌다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 2.8인 사람이 골다공증 약 먹고 뭐 주사 맞고 칼슘제 먹고 비타민 D 먹어도 뭐 2.6? 또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3.0? 더 나빠져요.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환자가요. 그렇죠. 환자가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네. 왜냐면 의사분들이 환자를 한 사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래서 요즘 뭐 병원에 가면 한 5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 5분 동안 무슨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료 제도에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들이 2년, 3년 병원의 지시에 따라서 뭘 했는데 내 결과가 생각처럼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왠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또 뭐 의사분들한테 물어라도 봐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가면, 저도 그래요. 저도 주치의한테 뭐 이거 왜 그래요 저래요 하고 좀 이렇게 따진다기보다 좀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미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대부분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네.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절대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수술할 때 뭐 해요? 동의서에 사인해요. 네. 그거 무슨 동의서예요?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예요. 여러분은 늘 그런 동의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런지 따지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자기한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칼슘 문제, 뼈 문제로 더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 어쩌면 성희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또 듣게 되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칼슘 같은 거는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서로 이온화가 됐다 그래도요, 그냥 아무 구멍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칼슘만 드나드는 칼슘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네.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채널로 돌아다니고 칼슘은 칼슘 채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를 안 해줘요. 어쩌면 의사분들도 거의 한 80%는 난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1991년도에 두 사람이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얼윈 네어라는 사람하고 벌트 세크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무슨 공로로 받았냐면 사람 몸에는 사람 세포에는 싱글 이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온, 저이온 이런 게 아니고 칼슘은 칼슘만, 마그네슘은 마그네슘만 드나드는 싱글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미네랄은 이온 채널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 발견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온 채널은 전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보고 볼트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그래요. 우리 건전지 할 때 몇 볼트야 몇 볼트 하는 거 있죠? 네네. 전압. 네. 그 볼트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세포가 칼슘을 써야 된다고 치면 그 칼슘이 컴파운드 형태로 있으면 아예 그 구멍에 들어가지 못해요. 칼슘 이온 채널은 0.99 앙스트롱이라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이 칼슘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칼슘 이온 채널은 평상시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가 칼슘 이온이 오면 얘가 알아채고 문을 열어요. 그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 칼슘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온 채널의 크기가 네. 0.99 옹스트롱 나노 사이즈보다도 한 10배 이상 작은 그런 조그만 크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칼슘 카보네이트이 이만하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들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피까지는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앞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피 속에 칼슘이 10mg/dl만큼 늘 유지하게 하는데 그 중에 반은 이온 칼슘이어야 된다. 네. 왜? 우리는 심장이 뛰는 매 순간순간, 숨 쉬는 매 순간순간, 뭐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매 순간순간에 칼슘을 써야 돼요. 우리 몸에는 세포수가 얼마나 돼요? 37조 개나 된다 그래요. 네. 그 37조 개나 되는 세포는 다 이온 칼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온 칼슘의 사이즈는 얼마나 작아요. 어? 뭐 꼬마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이 이온 칼슘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생명의 기초 단위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성희 씨가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칼슘은 이온화되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 쓰레기다. 그냥 화장실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